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이고요.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1일 만우절인가요? 네, 3시 54분을 지나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를 좀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글쎄요, 좀 길을 수도 있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뭐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네, 지속적으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죠. 정말 힘들게 힘들게 정열 팀장한테 뺏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뭔가 조금 더 제넥신을 영상을 찍게 되면은 제가 좀 몇 종목을 좋아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제넥신, 뭐 셀티언 헬스케어, 뭐 박셀바이오,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를 좀 좋아하는데 레오켄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좋아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제넥신을 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리뷰하기 전에는 약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리뷰를 하게 되고,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바이오 기업에서 근무를 하거나, 뭐 정확하게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름도 멋있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이름빨 절대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넥신 같은 경우 이름도 이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있어요. 느낌이 좀 기운이 좋아요. 예, 저의 기준에서는 뭔가 기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죠. 네. 오늘은 오랜만에 한 1.3% 상승을 했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고요. 어제 조금 변이 바이러스, 이제 2세대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렇게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뭐, 뉴스는 계속해서 나왔어요. 네, 뉴스는 계속해서 나왔고, 피아라님,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롤로님, 두산 모아, 제발 좋은 소식. 네, 분명히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소식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전사부님도, 네, 저 역시도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SCM 생명과학도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음,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뭐 그 대선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말고 또 하나의 큰 테마가 한번 지나갔었죠. 뭐가 있나요? 네, 쿠팡 테마주가 있었죠. 쿠팡 나스닥 상장 테마주가 있었죠. 네, 그리고 쿠팡 나스닥 상장이 되었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선두로 해서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또 제가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도 이제 리뷰를 하는데 두나무라든지 뭐 크래프톤 뭐 이런 나스닥 상장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게 큰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분명히 좀 성장이 될 거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현재는 기대감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스물스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K바이오 나스닥 상장에 대해서 지금 아마 테마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이걸 제가 SCM 생명과학에서도 똑같이 읽어서 두 번 읽기에 좀 예매한 것 같고, 그냥 뭐 실제 지금 제가 녹십자 랩셀도 리뷰를 하고 있는데,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랩셀이 또 세운 게 이제 아티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아티바가 올해 초 그 1월 달 말에 2조 1천억 원 정도 규모의 NK 플랫폼을 라이센싱 아웃을 했죠. 네, 그래서 기술 수출을 이뤄냈는데 다만 그날 조정을 받았습니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가 고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티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런 기술 수출을 이뤄냈다는 게, 그게 또 빅파마와 또 이제 빅파마에다가 또 기술 수출을 이뤄냈잖아요. 그에 따라서 현재 아티바도,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네, 미국 법인 설립을 하고 나스닥으로 지금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의미 있는 기술 수출권까지 이렇게 나왔었고, 현재 또 두 번째가 이제 코이뮨인데, 코이뮨 같은 경우에는 SCM 생명과학과 제넥신이 19년도에 조금만 크게 볼게요. 네,
2019년 미국 바이오 기업 아르고스 테라피틱스 지분을 인수해서 설립한 미국 현지 합작 법인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카티 치료제랑 수지상 세포, 항암 백신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 나름대로 작년 12월 달에 좀 의미 있는 그 완전간해라는 소식이 좀 있었죠. 예. 암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걸 이제 완전간해라고 하는데, 그 소식이 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기술 수출권이 좀 대형 기술 수출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보고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술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을 때 아니면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경쟁력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돈으로 보여주느냐, 결국에는 영업이익이든지 매출액으로 얼마만큼 숫자로 보여주느냐, 이거를 많이들 이제 보잖아요. 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아티바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기대감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뭐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이병건 코이면 나스닥 시장에서 3조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SCM 생명과학은 이제 이병건 대표 인터뷰를 했었고, 제넥신과의 미 합작사 코이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그 카티 치료제랑 NK 치료제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좀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나스닥으로 가야 한다. 면역세포 치료제와 관련 나스닥 시장에서 길리어드, 카이트 파마, 셀진, 주노, 인수합병 등 대규모 M&A 사례를 속출하고 있다. 경쟁사인 알로진의 경우 시가총액이 약 5조 원에 이른다. 우리가 코스닥에 상장하면 잘해봐야 1조 원 정도인데 나스닥으로 가면 2, 3조 원이 달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SCM 생명과학에 조금 더 지분이 살짝 더 많죠. 예. 근데 만약에 진짜 나스닥에 갔을 때 2, 3조 원 정도의 지분 가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제넥신이 2조 3천억이니까 네.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예. 충분히 지분 가치에 대해서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 지분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가지고 굳이 이제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든지 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제넥신이 빈혈 치료 바이오베터 국내 임상 3상에 대해서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계량 신약이 이제 바이오베터라는 건데 국내 임상에 3상에 착수를 했고 지속형 빈혈 치료 라고 합니다. 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지난달 31일 식약처로부터 비투석 신장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를 위한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GX24는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태국, 호주 등 아세아 6개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 다국가 임상은 제넥신과 인도네시아의 제약사 칼베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 KG바이오 주도로 수행이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과제 지원을 받아 임상 2상을 완료했고 임상 2상 단계에서 아세안 지역 개발권 및 사업권을 KG바이오의 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월 1회 투약을 통해 1세대 주 3회 대비 만성심부전증으로 인한 빈혈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용화된 경쟁 제품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효과를 확인했고, 공정과 제조 원가에서도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춰 상업화되면은 아세안 지역의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세안 지역이죠. 네. 전 세계의 시장 규모는 약 9조, 그리고 2025년에 12조인데, 여기서 이제 아시아 지역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좀 계산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제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1년 내에 코로나 새 백신이 필요할 것이다. 예.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본 변이, 우리 바로 옆 나라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200명, 일 정부 확산 전망.
일본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지난달 30일 기준 1200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전주보다 408명이 증가한 수치다.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전망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올해 올림픽을 하려나요? 이러면은 올림픽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이러면. 네, 근데 이것에 따라서 새 백신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변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현재 쓰이는 코로나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고 새 백신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고요. 실제 만약에 진짜 변이까지 잡아내는 것을 제넥신에서 만들 수 있다. 물론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죠. 근데 기대감은 나올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면 당연히 이제 엄청난 천정부지의 가격을 글쎄요. 뭐 근데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좀 애매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조금 이거는 결국에는 뉴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지는 뭐 11월 달, 12월 달부터 나왔잖아요.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지는 알겠는데 실제 뭐 모더나나 화이자나 백신이 만들어졌고 이걸 이제 공급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게 공급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약간 그거를 뭐 이렇게 실적을 내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나라별로 약간 확보하는 개념이 좀 강합니다. 백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나라들마다의 그런 경쟁 구도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뭔가 좀 남의 나라에 의존을 하지 않고 그러려면은 뭔가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국내에서는 조금 더 정부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넥신은 잘 틀었습니다. 1세대에서 어차피 해봐야 아마 다른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잖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접고 바로 변이 쪽으로 선 거는 좀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게 흐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행보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행보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근데 막 엄청 여기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조정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조정은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천천히 보셔도 괜찮다. 아니면은 조금 글쎄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한 분께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는데 글쎄요. 저는 좀 관망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근데 뭐 내가 가치를 조금 믿는다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사도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좀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천천히 조금씩 이제 월급 받을 때마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점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조금씩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예. 다만 내가 트레이딩에 있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손절가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지정하고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현재 어떤 가치적인 부분을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뉴스나 뭔가 제넥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죠 또. 19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9만 원까지 다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자리가 그렇게 나빠 보이는 자리도 아니에요. 많이 떨어져 봐야 7만 원일 것 같은데. 많이 떨어져 봐야 7, 8만 원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상 오늘도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